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송혜니 로펌의 이현수 변호사입니다. 화면상으로지만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미나는 미국 현지의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 그리고 고려하셔야 될 사항을 법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저희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세미나는 어, 그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개개인에 따라서 이제 회사의 상황이라든지 합의하시는 내용이라든지 뭐 비즈니스 플랜에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리걸 어드바이스로 삼지 마시고 참고용으로 삼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단은 저희 실리콘밸리 로펌이 무슨 일을 하는 로펌이기에 오늘 제가 이렇게 오늘 조인트 벤처에 관해서 세미나를 드리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는 그 실리콘밸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있고 비즈니스 로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인 설립하셔서부터 M&A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저희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회사법, 그 다음에 다른 비즈니스들과의 계약을 하시게 될 때 필요한 사항들,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시거나 해고하셔야 될 때 그때 사항들, 그리고 투자를 받으시거나 혹은 투자를 하시거나 이때 관련된 투자법, 그다음에 주식법 또는 소송을 하시거나 받으시게 되는 상황에 관련된 소송법들이나 트레이드마크나 뭐 IP 관련된 그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법까지 해서 전 과정에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발생하실 수 있는 일을 다 저희 한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한국의 정부 기관이나 대학들이나 이런 기관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스타트업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조인 벤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간단하게 조인 벤처가 뭐냐라는 정의를 우선 보자면 코넬 대학에서 정의한 내용인데요. 한 사람이나 하나나 둘 이상의 그 이제 파티들이 모여서 하나의 엔터프라이즈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물론 당연히 프로핏을 위해서 함께 같이 일을 하지만 sharing the risk가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그 위험한 요소들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들을 좀 이렇게 그 인지를 하시고 조인 벤처를 설립을 하시고 그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이 부분을 염두를 해 두시고 계약에 임하는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조인 벤처를 같이 설립을 하실 때는 당연히 이제 뜻도 맞으시고 앞으로 잘해서 이제 그 이윤을 많이 창출하고 좋은 일을 진행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지만 하지만 또 at the same time 또 앞으로 있게 되는 리스크를 또 같이 나눠야 되는 그런 이제 작업이기 때문에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일이 또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거를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조인벤처를 설립해 드린 것들 중에서 상당히 양쪽 회사가 우호적이고 서로의 편의를 잘 이렇게 봐주었던 그런 이제 회사인데요. 일단 미국에는 이제 OLLC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LLC는 기술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그 온라인상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커스터머들과 이제 벤더를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벤더들도 많이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 미국의 LLC 회사는 운영 자금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제 Q라는 이제 주식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충분한 운영 자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규모도 중소기업 업체 이상으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다른 나라에도 이미 진출을 하고 있었지만 미국 진출을 이제 희망을 하고 미국 회사를 이제 관리나 운영을 해줄 사람이나 회사를 찾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LLC와 한국의 Q사가 이제 일을 통해서 만나게 되셨는데 이 조인벤처를 설립을 해서 한번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이제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희 로펌에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구조를 잡고 오셨어요. 그 미국에 있는 그 LLC는 그 미국의 그 LLC 대표님 한 분이 소울 멤버로 운영을 하고 계셨고 100%이 LLC는 대표님이 다 소유를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 미국의 LLC가 75% 그리고 한국의 Q사가 25% 이렇게 나누어서 조인벤처를 설립을 하나를 해서 미국에 그 조인벤처로 같이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구도를 잡고 오셨는데 이 회사들이 각각 회사들의 입장에서 이제 중요한 사항들이 다른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 LLC에게 중요한 사항은 기존의 고객들이 뭔가 다름을 느끼고 불안해하지 않는 그 사업을 유지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 미국의 LLC와 한국의 이제 주식회사가 조인벤처를 만들어서 그 조인벤처를 통해서 업무를 하게 되면 새로운 이름, 뭐 새로운 회사 형태 이런 것들로 이제 커스터머들한테 다시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이러이러한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고객들이 왜 갑자기 이름이 바뀌었지? 왜 갑자기 LLC에서 뭐 일반 C컵으로 바뀌었지? 아니 왜 로고도 왜 다 바뀌었지? 라고 해서 사업이 뭐가 뭐 불안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그 LLC의 입장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기존의 고객들에게 어떠한 변화도 알리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사항이셨어요. 그래서 사업 이름도 그다음에 로고나 뭐 연락처, 이메일의 도메인도 바꾸고 싶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 미국 LLC의 이제 그 관점이셨고 이제 한국에 있는 그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미국의 조인벤처를 설립을 할 텐데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우리 회사의 이름이 그 조인벤처 이름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한국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 회사 이름이 본투 글로벌 주식회사였다면 미국은 뭐 본투 글로벌 USA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제 해서 우리도 미국에 조인벤처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랑 연결된 회사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가 이제 한국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달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어떻게 했냐면 그 조인벤처를 설립해서 원래 계획은 그 기존의 조인벤처의 오너십을 두 회사가 이렇게 나눠서 가져서 그 조인벤처가 LLC를 소유해서 하는 그 조인벤처가 이제 실제 운영을 하는 게 원래 계획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조인벤처를 설립을 하고요. 그 조인벤처의 오너십을 두 회사가 나눠 갖고 그 다음에 그 조인벤처가 기존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던 LLC를 소유를 해서 그대로 LLC가 아무런 변화 없이 법인을 운영할 수 있게 그런 형태를 조인벤처를 세우는 게 해결책이었습니다. 다시 좀 복잡하시죠? 그걸 보고 설명을 드리면 맨 밑에는 기존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던 그 LLC가 그대로 있고요. 변화되지 않게 그 LLC는 그대로 고객들과 벤더들과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요. 그 LLC를 조인벤처가 오너십을 100%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조인벤처의 오너십을 한국 회사 그리고 그 LLC를 100% 가지고 계시던 대표님이 이제 또 75% 이렇게 나누어 가져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면은 양쪽이 요구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한 가지씩들 이제 꼭 이것만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제 만족이 되시는 거세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그 구조가 성립이 됐냐면 한국에서는 이제 캐시로 1 밀리언 그러니까 10억을 이제 조인벤처에 투자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LLC를 100% 가지고 계시던 그 대표님, 소울 멤버이던 이 대표님은 사실 현금을 조인벤처에는 전혀 넣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LLC가 사실 이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LLC 쪽에서 현금을 조인벤처에 넣지는 않고 LLC의 소유권을 조인벤처에 넘기면서
이거 LLC 소유권인데 100% 소유권을 조인벤처에 넘깁니다. 그 대신 조인벤처의 75%의 소유권을 나에게 주세요 해서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리고 나서 대표님은 이제 보통주로 조인벤처의 75% 소유를 가지고 가셨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1밀리언의 그 투자 금액을 넣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주에 1불로 계산을 하자면 한국 회사가 가지고 가게 되는 이제 퍼센테이지가 더 너무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회사에는 우선주를 발행을 해서 주당 가격을 높이고, 그리고 또 한국 회사에서 또 원하는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선주를 발행을 해서 한국 회사는 캐시 투자를 하고 25%를 소유하게 되고, 미국에 있는 이제 LS의 대표님께서는 LS 소유권을 넘기고 조인트 벤처의 75% 소유를 보통주로 가지고 가게 되시는 이런 이제 구조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는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현금으로 좀 비즈니스 서포트 할 테니 미국의 비즈니스를 좀 이렇게 많이 좀 확장을 하고 미국의 비즈니스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서로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있었던 게 한국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1밀리언을 넣고 이제 원래는 맨 처음에 이제 20%로 시작을 하셨어요. 20대 80으로 이제 협상을 시작을 하셨는데, 1밀리언을 넣고 우리가 만약에 20% 소유권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게 계속 IPO 갈 때까지 20%가 유지되는 걸로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주로 주식을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투자를 받게 되면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의 주식을 양도해서 이제 주식을 투자를 받은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회사의 입장은 우리가 이제 1밀리언 투자하고 20% 받고 그 LS 대표님께서 80%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회사가 추가로 투자를 받으면 그 80%를 가지고 있는 대표님 주식을 팔아서 본인 주식을 새로운 투자자에게 주겠지. 그래서 우리의 20%는 이제 유지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하냐면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수가 이제 전체 큰 파이가 있다면, 발행을 할 수 있는 주식이 이만큼 있다면 그 중에서 이제 일부만 띄어서 이렇게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주 중에서 10만 주를 발행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투자 받을 때 또 다른 10만 주를 이렇게 띄어서 발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인벤처가 외부 투자를 받게 되면 기존의 주주들은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 오너십 레이트이 자연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오너십 비율이 낮아지는 게 당연한 건데, 한국식으로 이제 한국을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는 20%, 80%의 이제 비율로 하기로 했던 걸 설명을 드렸고요. 미국은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비율보다는 오너십 레이트이 더 많이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리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 대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앞으로 주식이 이렇게 줄어들 테니 20대 80 말고 25대 75로 하겠습니다라고 합의가 되셔서 그 내용으로 진행이 되셨어요. 또 다른 이제 이슈가 어떤 게 발생했냐면, 그래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조인벤처를 설립을 하시고 지금 운영을 해 오셨는데, 설립한 지 한 1년쯤 되니까 투자 받았던 이제 10억 1밀리언의 액수가 이제 다 소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로 운영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한국의 회사는 자금이 넉넉한 회사고, 미국에 있는 대표님 같은 상황은 더 추가로 현금 투자를 하시기에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보통 여러분들 이제 조인벤처를 설립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를 하셔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돈을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다. 근데 한국에서 또 돈을 만약에 1밀리언이 필요한데 또 1밀리언을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뭐 25%를 또 주게 되면은 이게 퍼센테이지가 그 50대 50에서 오너십이 확 또 바뀌어 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를 다행히 양측 다 원하지는 않으셔서 이 경우에는 한국 회사에서 추가로 1밀리언의 운영 자금을 보낼 때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그냥 회사에 론으로 빌려주는 돈이다. 그 대신 이자 없이 빌려주는 거고 기간은 필요한 대로 쓰는 걸로 이렇게 론 처리로 해서 기존의 오너십이 바뀌지 않고 자금은 한국에서 계속 와서 조인 벤처를 운영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제 Q사에서 이제 원하셨던 거는 뭐냐면 그 조인트 벤처의 보드 오브 디렉터 이제 이사회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세 3석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이제 2석을 확보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회사에서 보내는 지정한 그 임원이 조인 벤처의 보드 오브 디렉터 중에서 셋 중에 2를 보낼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 대신 조인 벤처의 CEO나 세크레터리처럼 이제 미국 현지에서 직접 일을 하는데 필요한 포지션은 미국 현지 파트너사 대표님이 2개 다 겸임을 하셨고, 그 대신 이제 자금 운영에 대해서 어프로브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CFO 포지션은 한국 Q사에서 이제 임원을 지정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상호 우호적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뭐 자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디와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또 이거를 소개를 해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서포트를 서로 상호 제공을 하시면서 운영을 지금 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코비드 때문에 살짝 좀 어려운 일이 있기는 하셨는데 이제 또 추가로 또 자금도 받으시고 하셔서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사업이 더 번창하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조인 벤처를 그렇게 설립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인 벤처를 설립하실 때 고려하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어느 주에 설립을 하실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사업자 등록증 등록하시면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50개 주가 있다 보니까 어느 주에 법인을 설립을 할지를 정하시면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 법인을 설립하신다 이러면 이제 캘리포니아 주 법인이 되는 거고요.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한다라고 하면 델라웨어 주 법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델라웨어의 주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결정을 하셨으면 사실 델라웨어에 직접 가셔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우는 없으세요. 그래서 델라웨어 법인이 캘리포니아에 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캘리포니아에서 고용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델라웨어 법인인데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간단한 영업 허가 신청서를 내면 이제 주정부에서 이제 그걸 허가해 주면 그 주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주에 설립을 하실지를 이제 결정을 하셨으면 이제 비즈니스 타입을 조인트 벤처가 어떤 형태의 법인으로 설립을 하실지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C 코퍼레이션이나 LLC를 많이 쓰세요. 사실은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는 LLC 형태로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일단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LLC는 조금 더 그 계약서 내용을 동업의 형태로 양쪽이 협의한 내용을 자유롭게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적으실 수 있는 그런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LLC의 형태를 보통 더 많이 하십니다. C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일반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이제 주식회사 형태잖아요. 그래서 주주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형태들이 웬만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조인벤처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만 조인벤처 자체적으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두 회사가 조인벤처를 설립할 땐 주주로서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주 계약서로 이제 법인 운영이나 뭐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정관 이런 것들로 일반 C 코퍼레이션은 이제 정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주주는 직접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련을 하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LLC를 통해서 이제 LLC는 Operating Agreement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회사 운영에 대해서 이윤을 어떻게 나누는지 뭐 이런저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기재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LLC를 조금 더 조인벤처에 많이 사용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조인벤처를 설립하게 되면은 그 이제 조인벤처의 그 뭐 트레이드마크나 조인벤처의 네임이나 뭐 도메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회사가 가지게 될 건지 뭐 이런 뭐 조인벤처를 설립하게 될 때 어떤 이제 텀으로 설립을 하게 될 건지 자세한 것들 이제 나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비즈니스 스코프, 조인벤처의 비즈니스 스코프는 어디까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정하셔야 되세요. 예를 들어서 한국 회사에서도 이제 기술을 넣고 미국 회사에서도 기술을 넣고 조인벤처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이제 뭐 개발을 했으면 이 기술을 조인벤처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한국으로는 들어오지만 한국으로는 우리가 할 거야. 아니면 다른 뭐 유럽은 가도 되지만 뭐 그걸 가지고 뭐 어느 사업은 해도 되는데 지금 한국 회사가 뭐 자동차 사업에 그 기술을 쓰고 있으니까 한국의 자동차 사업에는 그걸 뭐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든지 아니면 이 기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비즈니스 스코프도 자세하게 이제 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이제 C컵과 LLC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 일반 주식회사는 조인벤처를 이제 참여할 때 그 오너십 면에 있어서는 주주로 참여를 하게 되고요. LLC 같은 경우는 주주 대신 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멤버로 참여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운영 결정권은 일반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보드 오브 디렉터가 모든 회사의 크고 작은 일을 이제 운영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뭐 새로운 사무실을 이제 회사 주소를 바꾸게 된다. 그래도 이제 보드 오브 디렉터스가 그거를 결정을 해야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이번에 한 주당 얼마로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보드 오브 디렉터에서 승인을 해야 되고요. 스탁 옵션을 주려고 한다. 뭐 그것도 보드 오브 디렉터가 승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이제 보드 오브 디렉터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LLC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주주, 뭐 보드 오브 디렉터 이렇게 따로 구별되어 있기보다는 이제 멤버로 그 LLC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멤버가 다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운영의 결정을 보드 오브 디렉터가 했을 때 실제 운영을 이제 발로 뛰어서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오피서들, 그러니까 임원들이 이제 그 운영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은 법인을 세우시고 나면 보통 임원 세 포지션의 임원은 꼭 있으셔야 되세요. 일반적으로 CEO, CFO, Secretary 이게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Secretary라고 하면 무슨 한국말로 비서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위에 C 레벨의 그 임원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총무 굳이 한국말로 옮기자면 뭐 이런 임원이셔서 회의록이나 이런 데 다 서명을 하실 수가 있는 포지션이세요. 그리고 LLC 같은 경우는 이런 임원들을 매니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LLC는 멤버 중에서 이제 또 매니저, 실제 운영에 참여하는 매니저가 있게 되고요. 이윤이 있을 때 그 나누게 되는 걸 어떻게 나누냐면 일반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가 이윤을 가져가는 방법은 이제 배당금, 디비던을 이제 나눠서 가져가게 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요즘은 그 운영을 하다가 이제 회사가 돈이 남아도 디비던을 배분을 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 비용이 나오면 그걸 이제 내년 운영 비용으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사실 배당금을 통해서 이윤을 나눠 가지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가 조인벤처를 세웠을 때 이윤을 가져가시는 방법은 그 한국 회사와 이 조인벤처와의 계약을 통해서 또 이제 이윤을 가져가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 회사가 이제 기술을 넣고요. 한국 회사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조인벤처를 설립을 했고 미국 회사는 미국 현지 운영 노하우가 있고 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등이 있기 때문에 미국 회사는 우린 노하우를 넣을게 해서 조인벤처를 운영하고 물건 판매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회사는 이제 미국 회사가 이제 고객들에게 주문을 받아서 이제 조인벤처를 통해서 주문을 받게 되면 조인벤처는 그거를 한국 회사에서 물건을 받아서 이제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인벤처가 수입이 생겼을 때
물건 값을 한국 회사에 줘야 되는 거죠. 한국 회사에서 미국 회사 커스터머들의 이제 입맛에 맞게 물건을 이제 매니팩처링을 해서 보냈다라고 하면은 또 매니팩처링 값을 또 조인벤처가 한국 회사에 이렇게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한국 회사와 조인벤처와의 계약을 통해서도 한국 회사는 이제 이윤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LS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운영 이윤이 남았다. 그러면 그거 그냥 이윤 남은 거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윤을 가져가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윤만 나누는 게 아니라 조인 벤처는 리스크도 같이 쉐어를 하셔야 되는데 뭐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조인 벤처가 혹시 이제 부도가 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양쪽 회사들이 그럼 돈을 다 들여서 부도를 뭐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조인 벤처 자체도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로서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시면 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투자한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시는 그 정도의 라이어빌리티가 있으신 거이고요. 그 다음에 플렉시빌리티 이게 그 운영을 하실 때 회사를 운영을 하시게 될 때 그 두 개를 비교를 하자면 일반 주식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주주 계약서만으로 이제 그 참여를 하시게 되실 텐데 물론 조인 벤처 어그리먼트는 따로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인 벤처 내에서 주주들이 계약을 하는 건 이제 주주 계약서가 되는 거고요. 그 조인벤처가 따로 어그리먼트가 있을 때 LLC 같은 경우는 LLC 안에 이제 계약서, 운영 계약서는 뭐가 있냐면 Operating Agreement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정말 이렇게 동의하셔서 쓰시고 싶은 우린 회사는 이렇게 운영할 거야, 저렇게 운영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LLC가 더 많이 쓰이긴 하지만 일반 C코퍼레이션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뭐 그러신 거는 아니세요. 스틸 가능은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인벤처를 설립하셨으면은 고려하실 사항 중에서 contribution 그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인풋을 이 조인벤처에 넣게 될 것인지 이거를 이제 정하셔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초기에 그 누가 무엇을 조인벤처에 얼마큼 넣을 것인지 이거를 정하셔야 되세요. 예를 들어서 캐시 투자를 하실 건지 아니면 in-kind contribution을 하실 것인지 현물 투자 아니면 기술 뭐 아니면 노하우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형태의 투자를 하실 것인지를 정하셔야 되시고요. 그러면 이 주식 이만큼을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주식을 발행하면서 이 투자한 것을 얼마큼의 가치로 산정을 할 것인지 내가 현금 투자를 하는데 한 주당 얼마로 해서 이 현금을 투자를 해서 얼마큼의 주식을 받을 건지 아니면 기술을 투자를 하는데 이 기술을 얼마의 가치로 산정을 해서 주식을 얼마를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양쪽에서 두 회사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을 하시다 보면 당연히 회사이기 때문에 그 추가 다 자금이 필요한 상황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투자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 매출이 발생해서 운영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자금이 이제 필요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처음에 그 가지고 있던 주식 그 오너십 레이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7대 3으로 그 처음에 시작을 했다면 7대 3의 그 오너십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을 넣자.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다시 7만큼 넣게 너도 다시 3만큼 넣어. 라고 해서 그 비율을 유지를 하는 거를 보통 원하세요. 그런데 한쪽은 7만큼 넣을 수 있는데 나는 3만큼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금이 되게 넉넉한데 한쪽은 자금은 없지만 이 조인벤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론으로 처리를 우리가 할게 하고 이렇게 나온다면 뭐 당연히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계속 돈을 넣게 되는데 이게 돈을 계속 넣고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이제 오너십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할 때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주주는 초기 지분율을 유지한다.
이런 문구를 넣으실 수 있으세요, 계약서에. 그리고 한쪽은 자금이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 또 투자할게, 또 투자할게, 또 투자할게 해가지고 오너십이 비율이 확 바뀌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양쪽 투자자들이, 양쪽 조인벤처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1년에 한 번만 투자할 수 있어. 그리고 액수는 얼마 이상 하지 마. 라고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 매니지먼트하고 결정하는 결정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인데요. 이거는 이제 보드 오브 디렉터에서 디렉터를 몇 명의 그러니까 회사에서 몇 명을 지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셔서 계약서에서 이제 정하셔야 됩니다. 그 조인벤처 하기로 했어요라고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들에서 다 정했다고, 다 정해서 이제 시작만 하면 된다고 오시는 경우들 중에서도 보면은 뭐 누가 얼마 넣고 몇 퍼센트 가져가기로 했고 뭐 어디에서 비즈니스를 하기로 했어요. 이런 것만 딱 정하시고 다 정했다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거 이외에도 결정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보링 라이트에 관한 것이 그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드 오브 디렉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크고 작은 일들을 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오는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가 저희는 보드 오브 디렉터를 외부의 어떤 교수님이나 뭐 아는 분으로 이렇게 고문처럼 모시려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거 별로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회사의 크고 작은 사항을 다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표님이나 이제 회사가 비즈니스를 운영하기에 있어서 뜻이 가장 맞으시는 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이제 보드 오브 디렉터를 하세요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반 회사들 투자받고 나면은 투자사에서 우리 보드 오브 디렉터 보드석 하나 줘라고 요청을 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회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 yes, no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인벤처를 운영을 하시게 될 때도 어느 회사에서 몇 명의 디렉터를 지정할 것인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2명 지정할 거야. 3명 중에 2명은 우리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게 시작하자. 왜냐면 우리가 돈을 많이 넣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오너십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7대 3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4대 6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맨 처음에 7이었던 회사가 2명씩 보드를 지정할 수 있었는데 이게 오너십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래도 그대로 2명을 지정할 수 있게 할 건지 아니면 몇 퍼센트 이상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한 디렉터를 2명을 지정할 권리를 갖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넣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임원들은 누가 맡게 되는지 우리 회사에 누가 그 조인벤처에 임원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거 CEO는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게 해줘 라는 이러한 사항들을 정하시면 되세요. 그 일반적으로 조인벤처는 한국과 미국과의 조인벤처는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그 조인벤처가 미국에 이제 설립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인벤처의 CEO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활동을 하기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현지 파트너사에서 이제 CEO를 하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의 조인벤처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불안하신 것도 있고 컨트롤하기 원하는 경우도 있어서 보통 이제 보드 오브 디렉터의 주된 디렉터들은 이제 한국에서 파견을 하기도 하죠. 그 주된 넘버, 그 3명 중에 2명, 뭐 5명 중에 3명 이렇게. 그리고 하지만 또 이제 너무 그 오너십이 이렇게 치우쳐서 한쪽 회사의 맘대로 다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 또 이제 그 작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또 별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가 적다고 무조건 대주주가 하는 대로 따라가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계약서 안에 그 소액 주주들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비전들을 넣어서 그 보호를 받으실 수 있고 어느 계속 끌려만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계약에 이제 동의되는 내용으로 넣으실 수 있으세요. 그 보드 오브 디렉터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이제 주주가 보드 오브 디렉터를 선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드 오브 디렉터가 임원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가 원하는 대로 이제 임원이 결국은 선출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윤과 자산 분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은 프로핏을 많이 이제 창출을 해서 너도 나눠 갖고 나도 나눠 갖자라는 이제 취지로 조인 벤처를 설립을 하시는 건데, 그렇지만 이렇게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다가 이윤이 남았다고 그때그때 이윤을 계속 빼가면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어려워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회사가 만나서 조인 벤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쪽은 이윤이 남을 때마다 돈을 계속 빼기를 원할 수 있고, 한쪽은 좀 비즈니스를 좀 익스펜드하게 그냥 좀 두자 돈을, 그래서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에는 사업을 좀 더 확장하고, 그래도 돈이 나오면 또 그 다음에 또 확장을 하자, 돈을 빼지 말자라는 이런 이제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계약서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이제 적어드린 겁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합의하셔서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이윤하고 자산 같은 것들을 이제 분배를 할 때는 아무 때나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그 맞을 때, 조건에 맞을 때만 그 이윤을 분배하도록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파트너는 너무 계속 돈을 다 빼고 싶고 한 파트너는 그냥 계속 두고 싶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유는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몇 번 분배를 해서 가져갈 수 있다. 뭐 1년에 딱 한 번만 분배를 할 수 있다. 아니면 뭐 1년에 상반기, 후반기 두 번씩만 분배를 할 수 있다라고 그 제한할 수 있는 횟수를 미리 정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당연히 이제 세금 같은 거 다 납부하고 순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이제 분배를 한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이제 운영 경비가 필요할 테니 또 돈을 다 빼버리면 안 되니까 충분한 운영 경비를 제외한 후 이제 이윤을 분배한다. 예를 들어서 뭐 올해 2021년에 운영 경비가 뭐 50만 불이 들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들 수도 있으니 운영 경비로 올해 들어간 운영 경비의 2배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윤을 분배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유는 이제 현금으로만 이제 분배를 해 간다라든지, 뭐 그다음에 일반적인 비즈니스에서 순이익이 있을 때만 이제 분배를 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는 론이나 빚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내가 일정 기간 지금은 돈이 남는데 다음 달에 빚을 이만큼 갚아야 되는 게 기다리고 있다면 당연히 이제 이윤을 분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이윤을 제한적으로 분배하자라는 거를 이제 미리 넣어두시면 나중에 이제 뭐 비즈니스가 잘 돼서 프로핏이 남았을 때 별로 이제 컨플릭 없이 이윤을 분배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분배, 이유는 뭐 현금이 남아서 그걸 나눠 가지시는 건데, 자산의 분배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계약서에 협의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넣으시는 걸 권해드리는 게, 자산이라는 거는 사실 눈에 보이는 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무형의 자산일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을 이렇게 분배를 했을 경우에 그 조인 벤처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은 이 자산을 분배하지 말자라는 이제 내용을 넣으시고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조인 벤처를 시작을 했다가 시간이 가면 약간 의견이 맞지 않거나 해서 한쪽은 그냥 이거 빨리 좀 내가 손해보지 않게 내가 넣었던 거 그냥 만회하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된 경우는 이제 그냥 빨리 내가 넣었던 돈을 빼고 조인벤처를 그만하고 싶기 때문에 그냥 빨리 내 돈을 빼는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그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항들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조인벤처의 비즈니스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자산을 분배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 자산의 가치 평가는 당연히 그 리즈너블한 그런 금액으로 하게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경쟁자에게 제공됐을 때 그 조인벤처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은 자산을 분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두 회사가 만나서 조인벤처를 했는데 저쪽 이 회사의 경쟁사가 와서 한쪽 회사에게 니네 그 기술 그거 아니면 그 특별한 그 기계 우리 회사에 팔면 내가 2배를 줄게 너가 투자한 돈에, 이러면 이 회사는 팔고 싶어 할 수도 있거든요. 오 그래? 내가 투자한 돈에 2배로 이거를 팔 수 있어?
그렇지만 한쪽은 또 아니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하기 원한다. 하게 되면 이제 또 여기서 이제 트러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합의를 하고 계약서에 넣어놓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당연히 경쟁사의 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조인벤처의 비즈니스는 크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조인벤처를 미리 시작을 하실 때 우리 조인벤처로서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이게 이제 그 유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려요. 물론 이게 설립을 했을 때 계속 쭉 되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또는 뭐 내가 죽고 나서도 뭐 계속 이렇게 비즈니스가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 조인벤처는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을 하고 이럴 일을 하는 회사로 설립을 해서 몇 년간 유지한다.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몇 년 플러스 옵션, 연장할 수 있는 옵션. 그래서 우리 회사는 조인벤처가 5년간 지속되고 그 이후에 5년씩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뭐 추가한다. 이런 거를 기간을 이렇게 정해 놓으실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소한 5년은 우리 한번 트라이 해보자라고 시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중간에 그 원래 계획했던 기간 이전에 먼저 회사를 청산해야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early termination은 언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것처럼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그 계획했던 기간보다는 좀 일찍 문을 닫을 수 있게 하자. 예를 들어서 회사가 뭐 파산을 해야 되거나 청산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갖고 있는 자산을 이미 다 팔아서 그냥 껍데기만 남은 회사다 라면은 이게 계속 유지될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당사자들이 서로 그만하자라고 서면으로 동의를 했을 때거나 뭐 이런 일들 뭐 예를 들어서 IPO 간다 그러면 조인벤처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건 IPO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조인벤처를 이제 끝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인벤처 같은 경우도 회사이기 때문에요. 주식으로 이제 일반 C컵으로 하시게 되거나 하면은 주식으로 서로 이제 이렇게 주식 관계로 연결이 돼 있으신 거잖아요. 오너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주식을 팔어라고 했을 때 야 너만 팔지 말고 우리한테 또 알려줘. 같이 팔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나는 이 주식을 팔고 싶어. 그래?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우리 것도 같이 사달라고 얘기해줘. 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다 사고 싶은데 니들 그냥 뭐 그 다 내가 팔 때 같이 다 얹어서 다 팔아야 돼. 뭐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권리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고 누가 우선순위가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등을 이렇게 일반 주식계약서처럼 조인벤처도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같이 계약서에 포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인벤처를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기술과 관련된 그 사항을 인볼브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많은 부분이 이제 한국에 있는 회사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럼 조인벤처가 이 기술을 쓰려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회사에서 야 우리 너 기술 써라고 이제 조인벤처의 기술을 팔거나 아니면 주거나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게 그래서 조인벤처가 쓸 수 있는 기술을 한국에서 줬는데 조인벤처가 이 기술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만 이제 조인벤처를 이제 터미네이트 했어요. 이제 그만 끝냈어요. 그러면은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랑 다 같이 조인벤처에서 그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인벤처가 끝나게 되면은 그럼 B라는 회사는 더 이상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쓰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인벤처가 가지고 있던 기술이니까 이 권리가 조인벤처에 계속 뭐 터미네이트 해도 그거를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지 왜냐면 조인벤처에 준 거니까 내 거가 됐으니까 이걸 딴 데 팔고 우리 회사 문을 닫아도 되는 건지 뭐 조인벤처가 그 기술을 받아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또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조인벤처를 닫게 되면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있게 되는 건지
그거를 A라는 회사가 초기 기술을 제공한 A라는 회사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한 그런 이슈로 계속 조인벤처의 기술이 인볼브 될 때는 항상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어프로치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라이센스 계약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는 내가 이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조인벤처 너 써도 돼 라고 허가만 해주는 거예요. 기술을 주는 게 아니고 기술을 써도 돼 라는 허가만 해주는 거예요. 너가 쓰고 이걸 갖고 이러이러한 거 다 해도 되는데 하지만 주인은 네가 아니고 아직 나야. 내가 원할 땐 언제든지 그거를 그만 써야 돼 라는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라이센스 계약을 한다 할 때도 한국에서 그 조인벤처를 기술 라이센스를 주실 때 우리 기술은 미국에서는 너네한테만 줄게, 너만 쓸 수 있어 라는 독점 라이센스를 주실 건지 아니면 너네 말고 다른 데도 우리 이 라이센스 줄 거야, 다른 회사랑도 일을 할 거야 라는 그 non-inclusive 라이센스를 주실 건지 그 다음에 한국에서 그 기술을 이렇게 라이센스를 줄 때 그 조인벤처가 그 기술을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술은 항상 업데이트 필요하고 뭐 유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인벤처가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에선 계속 그걸 개발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는 이 디벨롭먼트 피를 받을 건지 받게 되면 언제 얼마나 받을 건지 그다음에 라이센스는 이 조인벤처에 얼마 동안 줄 건지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조인벤처가 운영하는 동안 쓸 수 있는 라이센스를 주시겠지만 그 기간이 두 개가 항상 꼭 같지는 않아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를 그러면은 이제 받았는데 조인벤처가 그거를 또 다른 목적으로 이거를 사용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사용을 하면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 고려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서 계약서에 이제 넣으실 것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제 라이센스를 줬는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조인벤처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별로 일하는 게 뭐 별로 시덥지 않고 뭐 크게 하는 것도 없고 라고 하면은 괜히 독점 라이센스를 줬는데 그래서 다른 회사랑은 일을 못 하는데 조인벤처가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한국 회사 입장에서는 약간 더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묶어두는 그런 일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점 라이센스를 주는 대신 너 조인벤처는 얼마만큼의 이제 뭐 매출을 발생해야 돼, 얼마만큼의 일을 해야 돼 라는 그런 조건을 또 거실 수 있으세요. 라이센스를 줬을 때 또 로열티를 받으실 건지 근데 맨 처음에 조인벤처는 사실 돈이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럼 로열티를 받지 말아야 될 건지 아니면 몇 년은 안 받고 몇 년부터 받는다 아니면 수입의 몇 퍼센트를 받는다라고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 하시고 그다음에 라이센스를 부여할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하는데 이거를 중단할 때는 어떨 때 내가 이제 중단할 수 있는지 이런 조건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 기술 뭐 특허받고 뭐 이랬던 이제 유명하고 좋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미국의 파트너사나 조인벤처가 다른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밀 유지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이제 라이센스 계약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조건인데요. 한국에 있는 회사는 이제 특수 기술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게 되게 특이한 기술이어서 이 대표님이 한국에서 이제 이 기술을 이제 기술력은 인정받았는데 수요를 보니까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훨씬 더 반응이 좋고 더 뭐 투자에 관심도 있고 이게 미국에 있는 회사랑 이제 계약을 해야지 조금 더 이제 볼륨도 커지고 이렇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미국에서 이제 투자를 좀 받아서 비즈니스를 많이 키우고 싶다. 한국보다는 미국에 좀 포커스를 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한국은. 근데 미국의 이제 회사는 거기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다루는 회사였기 때문에 한국의 그 특수 기술을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미국에 있는 그 B사도 이렇게 이해를 잘 하는 그래서 설명을 했을 때 뭐 굳이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이해를 잘 하는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잘 맞는 그런 회사였고 그 미국에 있는 회사는 아무래도 미국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운영 노하우도 있고
마케팅을 할 수 있고 그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는 회사들과의 이제 연락처들을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A사와 미국의 B사가 같이 우리 조인벤처를 설립을 하자라고 이제 진행을 이제 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냐면 일단 이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 이제 C 코퍼레이션으로 설립을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A사가 넣는 거는 그 조인벤처의 그 기술 라이센스를 하셨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는 건 아니고 우리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인벤처에 빌려주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그런 걸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투자를 하셔서 70% 소유권을 가지고 가셨어요. 한국 회사가.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조인트 벤처에 우리가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어사인하겠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이제 넣는 걸로 하고 30%의 소유하는 투자를 이제 캐시로 투자를 하셔서 30%를 이제 미국 회사는 이제 소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이제 조인트 벤처 계약 조건으로 구체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예를 들어서 투자가 한쪽에 이제 추가로 투자가 필요한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자금이 좀 더 있는 데가 오너십을 더 치우치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만 추가 투자를 할 수 있고 A사, B사가 한 1년에 25,000 이상은 넣지 말자. 라고 이제 결정을 하셨어요. 물론 이 내용들은 양쪽이 원하면 나중에 당연히 이제 그 수정을 할 수 있죠. 계약서는 돈이 더 필요한데 양쪽 다 돈이 더 있어서 우리 25,000불 말고 뭐 더 넣자라고 하면은 뭐 나중에 수정은 가능하지만 일단은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조인트 벤처 계약 조건에는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요. 보드 오브 디렉터를 이제 한국이 70%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2명 보낼게. 미국 B사에서 1명 선정을 해 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 보드 오브 디렉터를 2명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는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면 50%, 그러니까 한국 회사가 50%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라는 거를 이제 결정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좀 빨리 막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조인트 벤처는 설립하는 형태는 LLC 많이 하신다는 거 하지만 C 코퍼레이션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무엇을 넣어서 어느 일을 하는 간단한 정도만 결정을 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제가 아까 예로 들려드렸던 그런 사항들도 함께 결정을 하시고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사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 songlilaw.com에 오셔서 이제 블로그에 제가 스타트업에게 많이 받는 질문들에 관련해서 블로그를 써는 게 있으니까 혹시 더 필요하신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또 저희 로펌에 연락을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조인벤처나 미국에 많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진출을 하셔서 좋은 소식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궁금하신 사항들 연락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